가끔 어떤 예술들은요, 이게 왜 예술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의 그림을 처음 보여주면요, 사람들이 이게 왜 예술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화의 한 장면을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그림이 프린트된 그림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요, 예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평가를 받는 작가이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은 어떠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예술적 가치는 이전에 있었던 관습을 모두 다 벗어난 그러한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직전인 1950년대 현대 예술은 굉장히 어려운 예술이었습니다. 당시 예술의 주류는 잭슨 폴록을 비롯한 형식주의 추상이었죠. 이 형식주의 추상주의는요, 작품에 대한 이전의 배경이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그림 안에 있는 어떠한 조형적인 미, 그리고 색에서 나오는 어떠한 내재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중요했었죠. 사실 리히텐슈타인도요, 처음에는요, 이 형식주의 추상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고 이러한 그림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요,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예술이 실제적인 삶과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지게 되죠. 예술이라고 하면요, 분명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모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는 작가조차도 자신의 그림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그림들이 과연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예술가들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떠한 사물들, 이러한 것들을 오브제로 삼아서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또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리히텐슈타인도 자신의 작품의 주제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TV 광고, 잡지, 전단지 이런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이 동시대에 있었던 예술가들과 조금 다르게 특별했던 점은, 그는 무조건 2차 가공물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예술가가 실질적인 그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그려놓은 프린트물을 오브제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독특한 시도였어요. 이전의 서양 예술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플라톤 이래로 어떠한 사물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잡아내고 그것을 그려내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가치였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신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그려내는 거였고요. 그 다음은 어떠한 사물이라는 것을 해체하고 그 안에 있는 인간 사유의 본질, 이러한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예술의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리히텐슈타인은요, 원본을 복제한 어떠한 제2차 가공물을 오브제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 행위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본을 복제한 그것을 오브제로 삼는 것, 이것 자체가 당시에 있었던 미국 사회를 비판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당시의 미국은요, TV나 신문, 잡지, 이러한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제2차 가공물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샤넬백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들은요, 실제 샤넬백을 보지 않아도 광고나 잡지, TV에 나오는 그 샤넬백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요, 샤넬백을 직접 사용해보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가방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만 샤넬백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죠. 결국에 샤넬백을 구매하는 사람들은요, 샤넬백이라는 그 제품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샤넬백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이죠. 원본의 제품이 아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재가공된 제품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시 미국 사회의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화라는 표현은요, 어떠한 원본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과장되고 기호화된 그러한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만화는 어떤 것을 그렸을 때 그것이 한눈에 이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만화로 그립니다. 여기에서는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웹툰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웹툰을 보는데 분명 슬픈 장면에서 어떠한 사람의 표정이 슬프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좀 작화가 별론데? 만화를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화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사람은 슬픈 표정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뭐 웃음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떠한 클리셰, 진부한 표현이 존재하는 것이죠. 만화에서 보이는 이러한 획일화되고 진부한 표현, 어떠한 이미지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 사회라고 리히텐슈타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이 가지는 세 번째 예술적 가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대사회에서도 계속 적용된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상품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은요, 20세기 중반의 미국보다 현재가 훨씬 더 심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잠깐 샤넬백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샤넬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정말 가방으로서 어떠한 훌륭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샤넬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행위는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죠. 우리는 제품을 실제로 보지 않아요. 다만 그 제품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광고하는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보고서는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또한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우리는 실제 상품을 보기보다는 어떠한 브랜드를 먼저 보고 그 상품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상품들, 실질적인 그 원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의 소비는 사유의 과정도 이미지의 사유로 바꿔버린다는 점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백 번씩 유튜브를 비롯한 SNS 매체, TV, 인터넷 등에서 누군가에 의해 가공된 사실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인 양 사유하죠.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우리는 창의력을 점점 잃고 만화의 세계에서처럼 진부한 사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사실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TV, 아니면 라디오, 인터넷,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재가공된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만들어낸 어떠한 진부한 표현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갖게 되는 것이죠. 만화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림이 안 나올 때 이거는 작화가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본 어떠한 이미지와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드러날 때 이것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그 만화적 그림이 가지는 예술적 가치는 첫 번째로는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관습을 깨는 행위였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그림이 미국 사회의 그 소비 패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이 현대 우리 사회에도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신다면요, 리히텐슈타인의 전시를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예술과 미학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해 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이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